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비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 동행에 참여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의 인사 말씀에 이어 총선 정책 기조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듣고자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해라.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 꿈을 바치겠습니다. 민주당이 우리가 기대하는 과거의 역할을 보냈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결해서 강한 자가 반드시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기획하는데 이 직원이 이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김건희, 검찰정부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해남 반도체도 국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만약 제가 당선된다면 우통 벗고 이건 제대로 싸워서 이 나라가 정의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 해남 인구는 6만의 시대에서 4만의 시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지역 소멸, 해남 소멸이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에 비춰봤어도 급속히 하락하는 지점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우리 박지원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해남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젊은이들이 살게 만들어줘야 돼. 젊은이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많아져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 애를 나면은 애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백꽃 캠프의 김인경 본부장께서 늘 자랑하는 게 당신이 보건소장인가 과장을 할 때 해남이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많이 나섰다. 그런데 해남에서 나가지고 다른 고장으로 가버리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에서 출생 기본소득제를 도입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해남도 어린이 수당 같은 것을 더 배가시키고 또 특히 어린 자제를 둔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애들이 놀 곳이 없다. 즉 키즈 카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남반도 진도 이러한 것은 군 단위로 어린 애들이 노는 키즈 카페를 만들지만은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이틀 이상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군이 나이별로 키즈 카페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또 영화 후보님 저희가 또 질문하면 강진까지는 교육청에서 더 큰 대형 키즈 카페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기본소득을 연천군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전남도에서 작년에 한 3개 정도 시범사업 하려고 했지만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시간.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에 가시면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을 이용하는 근본적으로 농어촌으로 오신 농어민들에게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15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은 예산 문제가 수반돼서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농수산도 단순히 식량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안보 문제로 보더라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기본소득은 월 15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이 모든 것은 예산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만이 수급이 불안정하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어서 폭등하면 국민들이 손해보고 폭락하면 농민들이 손해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PLC라는 제도가 있고요. 일본은 채소가격 안정제도, 유럽은 목표 가격과 개입 가격을 설정을 해서 실제 정부가 일정 정도 농산물의 가격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불금제가 쌀만 이루어졌을 때 팥작물까지 이루어지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나 또는 미국은 목표 가격을 두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에서 보존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쌀은 우리 국민들이 1인당 57kg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해남은 농수산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대파 값이 좀 오르니까 기재부 1급비 진도에 와가지고 한번 보고 가더니 대파를 가락동 시장에서 과거에는 수입할 때 한 가게 지정을 했는데 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과일값이 사과 하나 10,000원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다 수입해라. 해남도 딸기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쌀, 이런 식품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재해보험도 있지만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채소 가격 보호든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수가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 상인과 유통법인만 이익을 보지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농민들은 직거래가 가능한 가락시장 내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가격 결정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에는 지금 현재의 농민들이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유통 과정을 자본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굉장히 정부가 간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남의 고구마가 전국의 30%를 생산한다는데 유통가공단지가 해남도 없어요. 영암에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과거 시가 여기서 사업하다가 전라북도 익산으로 가지고 가고 지금 해남은 없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불과 200~30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그러한 유통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유통 가공단지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는 거다. 또 지금 보면은 전복이 해남완도 진도 신안에서 전국의 90%가 생산돼요. 그렇지만은 어떤 가공단지도 직판장도 없이 단순하게 그냥, 물론 해남 수협에서는 분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단지도 가령 우수영 같은
언제나 송지에 두면은 완도에서도 해남에서도 진도에서도 특히 신안에서 그 백길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가공하면은 부가가치도 생기고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수산물 공익 그 유통 가공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는 것이 좋다. 절대 지금은 생산보다는 유통에 가공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산물 소비 중및 수출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해남을 떠나서 한국 어업에 대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책 및 보상 목적으로 1조 원가량을 예산으로 미리 책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피해 발생을 예측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선친이 독립지사. 그렇지만 저는 친일파. 일본과 같이 지내야 돼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일본 대중문화 개방할 때 제가 장관으로서 실무자였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나는 친일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최소한 일본과 역사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있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기시다 총리한테 다 퍼주기 외교를 하냐 이런 것을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팔아먹었죠. 자존심 팔아먹었죠. 이 마지막에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가 껴안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피해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30년간 방류를 할 때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은 방류를 하기 전에 어민들한테 몇 조의 예산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지금 1조의 예산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지를 하도록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 싸울 거고 또 그 전에 그러한 피해를 혹시라도 나면 우리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본만큼은 더 많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수산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 대책비를 예산에서 축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미 FTA, 한 EU FTA 할 때 그 이득이 기업에서 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1년에 1,000억씩 농민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1조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그걸 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방류된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을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시랍니다. 문화, 관광, 예술 기반을 가지고 그 문화에 대한 역사적인 정체성이 상당히 깊은 곳입니다. 이번에 혹시 당선되신다 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작년 2023년도에 상당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들을 한 53% 삭감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다녀봐도 끝없이 넓고 한없는 논, 밭, 염전이 태양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부자예요. 어느 곳보다도 부자예요. 그렇지만은 음식도
굉장히 맛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해남 분들은 상업적 마인드가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남한도 진도만큼 이렇게 문화예술 콘텐츠가 풍부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남의 미래는 문화예술 관광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인하와 대출 상한 연장, 대출 금리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이 지금은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강력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방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속에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반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너무나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다니면서 약속한 게 약 1,000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600~700조인데 그 많은 1,000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김건희 여사가 뇌물 받은 보관 창고에 있다는데 제가 청와대 5년 있었지만 그런 창고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로 조폐공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번에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리 및 고정비용, 임대료, 에너지 등을 말씀드리는다. 이것을 줄이고 매출을 올리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책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 어쩔지는 우리 후보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우리 해남과 같은 조그만 중소상인들,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좀 대립행사에 육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무조건 민주노총 선교조, 민변, 우리법 연구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민주당 투표할 때는 안 찍어요. 찍는다 안 찍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이낙연 정체성은 뭐로 나타나느냐? 대북, 복지, 노동이습니다. 지금 아까 조사공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남에 소상공인 가게가 크게 9,000개가 있어요. 거의 다 5인 미만이에요. 여기에 엄격한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적용하면은 과연 그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권익과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중앙에서 상공회의소에서 다 들고 나와서 그것을 못하게 하지만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노동자한테만 희생을 강요할 거냐? 언제까지 우리가 농민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할 거냐? 그래서 이 노동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 해남 소상공인들도 이런 문제, 인간의 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협력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좀 노동자들도 사용자의 애로를 좀 이해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해남의 소상공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간병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작은 소망이죠. 이거 한번 바라보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우리 박지원 후보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맨 처음 생산떡복지를 강조하시면서 이제 노인은 나라가 모셔야 되고 어린이는 애들은 나라가 키워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쭉 얘기해왔지만은 반드시 보험에 포함돼서 간병의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요양사 간병인들에 대해서 해남 병원 요양원 이사장님들을 만나보면 해남에서는 요양사를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서 구해온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수입을 해서 여기에 보충을 해달라 하는 것도 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5천만 단일 민족이 자랑이 아닙니다. 같은 땅덩어리에서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미국은 일찍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즉 다문화 가정이 됐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이 됐고, 캐나다나 호주는 백호주의, 백인 혈통만 주장했다가 그렇게 부강한 못해서 20세기 후반에 이민을 받아들여서 지금 캐나다나 호주가 상당히 부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폭넓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명예관 교수가 해남에 25만 원씩인가를 주고 5천 명의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5천 명을 더 채워서 1만 명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돌아다녀 보니까는 농어촌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좀 폭넓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은 인구 센서스에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시켜야 된다. 해남에 지금 6만 4천이지만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은 해남 인구는 반드시 7만 5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구 센서스 문제를 좀 입법화해가지고 진보적으로 넓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인도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로 박지원 후보님과 이무진 회장님께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이제 도토리에 서셨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며, 네, 먼저 가볍게 사진 찍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힘을 바꾸는 정치, 참여하는 정치라고 외치며 손을 들고 정책 동행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참여하는 정치, 정책 동행.